한국인 대상 범죄가 속출하는 캄보디아로 가려 한 30대가 경찰의 권유로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어제 오후 7시쯤 인천공항 탑승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타려 한 30대 남성 A씨의 출국을 제지했습니다. A씨는 불심 검문 중인 경찰에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탑승권을 보내줬다면서도 행선지나 숙박업소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한 경찰은 설득 끝에 A씨의 출국을 제지했고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실제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가 있는지 불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 최근 3차례나 다녀온 연루자를 연합뉴스TV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입을 열었는데 현지에서 사망자가 더 있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고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3차례나 캄보디아에 다녀온 50대 A씨,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며칠 빌려주면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을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모집 브로커, 소위 장집과 접촉한 A씨는 성금을 일부 받고 지난 8월 20일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50BC 한다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손잡 끊어놓고 아들이 지금 20대들 아무리 돈이 구해도 바보가 캄보디아 무서운 동네인지 알고 구인 사이트 보고 간다고 방송 계속 나오는데 그래 가는 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고 90%는 다 한국하고 중간책 모집책이 꼬시가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도착한 그는 현지 경찰의 제지도 받지 않고 범죄단지 소위 웬치에 손쉽게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입구에 경찰이 서 있어요.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주면 무작정 갑니다. 수백 군데에 달하는 웬치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등을 하는데 범죄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나뉜다고 A씨는 전합니다. 강의 경우 인신매매도 이루어지며 협박뿐만 아니라 폭행 등도 자행된다고 말합니다. 돈 갖고 장난치면 진짜 죽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죽으나에 텔레비에 지금 두명 나오는데 죽으나 옛날까지 치면은 내가 알기로는 그냥 죽으나 50명, 100명 넘게 된다 봅니다. 근데 시중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몬사라에 진짜로 소각당했습니다. 소각당했어요. 사람 태우는데. 현지에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난치기 통장 장갑하기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들이 일본 최고 좋은 손님 한도 올리고 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한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A씨는 뒤늦게 참여하며 자수했고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계좌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 맞고 경찰에서도 그래서 내가 어제 자수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범죄 단지를 빠져나와도 귀국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체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당국의 소극 대응도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던 친구는 알고 보니 한패였고 A씨가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범죄 단지 웬치였습니다. 범죄 조직이 요구한 2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자 폭행과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무차별적으로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불려가지고 그때 발톱이 꼽힌 거죠. 저는 잘 때마다 수갑 차고 잤으니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포이펫 지역의 웬치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한 한국인 몇 명을 잠시 시내의 호텔로 끌고 갔습니다. 거래 제한이 걸린 계좌를 직접 복구하라며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A씨는 그 틈에 한국에 연락했고 결국 대사관 직원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았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좀 절망적이었더니 꺼내줬으니까 여기서. 근데 그 뒤에는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길래 혼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남의 나라 말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와본 적도 없는 거고. 구조 뒤에도 범죄 조직의 감시는 계속됐는데 대사관 측은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며 기계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선배들은 막 올리기 시작하죠.
대사관 들어갔다. 대사관 바깥쪽을 바라봤는데 그 직원들이 탔던 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 나간다. 여기서 재워달라. 안 된대요. 그건 안 되고. 대사관은 한인들이 많이 묵는다는 한 숙소로 데려다 줬지만 이후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선 지리도 모르는 도시를 홀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증명사진만 찍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는 걸 포기를 했었어요. 계속 숙소에 숨어들어요.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지만 함께 오지 못한 다른 한국인 피해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앞서 A씨는 직접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한국인들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은 감시자가 보는 앞에서 귀국 의사를 물으면서 이들은 끝내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귀국 비용이 없는 이들은 이마저도 시도할 수 없어 A씨는 웬치에서 본 수많은 한국인들 대부분 반체념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들의 범죄 조직 소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년간 36만 명을 압송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동남아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고 삼합회가 핵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 지난해 4월 캄보디아에서 도박과 통신사기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130명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도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여 240명의 피의자를 전 세계로 압송한 바 있습니다. 中国正同泰国、缅甸等国家积极开展双多边合作，综合施策，标本兼治，合力封堵不法分子在有关国家流窜作案。 지난 5년간 중국이 통신사기와 도박 등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붙잡은 용의자는 우두머리 3,400명을 비롯해 36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39명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중국 최고검찰은 밝혔는데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 유명 배우 왕싱 사건과 연루된 미얀마 중국계 범죄 조직 민씨 가문 일당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温州市中级人民法院对明家犯罪集团案一审公开宣判，明国平、明真真等11人被判处死刑。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계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캄보디아에서 장학재단 운영 등 자선 사업가를 자처하며 강제 노동 수용소 운영과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천주 프린스그룹 회장이 도피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천주 외에도 중국계 슈아이민과 둥러청, 저주장 등 사업가들이 범죄 배후로 지목되는데 실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고 삼합회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에서 중국이 대규모 소탕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건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란 분석인데 현지 정권과의 결탁한 대형 범죄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장기 매매 피해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국경지대에서도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이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해 현지 당국과 조만간 공동 부검을 할 방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1명과 보건공무원 2명, 경찰청 본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이 부검에 참여할 계획으로 국과수 부검팀이 단독으로 집도합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시신에 가해진 외력과 함께 장기 훼손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문은 물론 장기 매매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사망한 우리 한국 대학생 부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검 진행 후에는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하여 장례 절차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 시신은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8일 캄보디아 바벳과 가까운 베트남 국경지대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은 현지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여성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인 명의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고 조직 내 위선과 갈등을 겪었다는 현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입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8일입니다. 시신의 폭행 등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한국인으로부터 A씨가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도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A씨의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바벳 등 접경지 범죄단체들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감시가 삼엄해지면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붙잡혀 현지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63명 가운데 2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공항에 도착한 인원은 수사 관할서에서 체포해 수사한다며 대부분 인원이 현재 입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납치 감금을 하거나 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자수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기관에 자수하고 공범 또는 다른 조직원과 관련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